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적한 도시에 살고 있는 평범한 전업주부였던 사람이에요. 제가 사는 곳은 공기도 맑고 자연도 아름다워서 아이 키우기엔 정말 좋은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경제적인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첫 아이를 출산한 후 회사 생활을 접고 아이와 집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지만 점점 생활비와 아이의 양육비가 부담이 되면서 내가 다시 일을 해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제게 너 디저트 만드는 걸 좋아하니까 디저트 가게 한번 차려보는 건 어때?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디저트 만드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말이 용기를 주었고 결국 저는 작은 디저트 가게를 오픈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어요.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남편의 응원과 제 열정 덕분에 조금씩 자리 잡아 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앞에는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반대,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남편과의 갈등까지. 모든 것이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제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제 이야기도 그런 용기의 이야기랍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디저트 가게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과 변화된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처럼 새로운 도전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용기와 영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끝까지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디저트 가게를 오픈하기로 결심하고 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시어머니께서 저의 계획을 알고 반대하셨어요. 남편 내조도 못하는데 무슨 사업이냐며 회사를 다시 다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남편의 든든한 지지 덕분에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아 가게를 오픈했답니다. 처음에는 정말 너무 정신없이 바빴고 기대했던 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서 좌절도 했지만 남편이 옆에서 응원해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세상 일이 참 그렇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찾아오곤 하죠. 남편이 회사에서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한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눈앞이 깜깜했지만 이제는 제가 우리 가정을 책임져야겠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가게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취업 의지가 없어 보였고 저도 그런 모습을 참다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한 후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요즘에는 혼자 벌어서 생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딸아이를 출산하며 저는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둔 후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아이가 어린데도 이 정도면 지금부터 취업을 알아봐야 하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름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일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그런데 사실 예전부터 개인 사업하고 싶은 아이템이 있었어요. 제가 디저트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잘 만드는 편이거든요. 남편도 항상 제가 만든 디저트 먹으면서 디저트 가게 하나 차릴까? 내가 투자할게 라며 농담도 많이 했었어요. 자영업을 하면 제가 시간 내기도 편하고 아이 키우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죠. 이번에 내가 구운 도너츠야. 먹어봐봐. 우리 하연이도 먹을 수 있도록 밀가루 안 넣고 만들어봤어. 우와, 역시 당신 솜씨는 대단해. 우리 가게 하나 차리는 거 어때? 당신 진짜 생각 없어? 예전에 나한테 가게 하나 차리고 싶다고도 말했었잖아. 회사보다는 사업이 더 잘 맞을 것 같다며. 사실 나 요즘 고민하고 있어.
솔직히 요즘 하윤이한테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고 우리 갚아야 할 대출도 있잖아. 그래서 회사를 다시 들어가야 하나 했거든. 근데 사실 회사보다는 디저트 만드는 게 더 재미있기도 하고 디저트는 하루 종일 만들어도 많이 힘들지도 않거든. 정말 당신 말대로 나 가게 하나 차려볼까? 이렇게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디저트라고 하면서 판매하면 돈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매번 저한테 가게 차리라고 했던 남편이긴 했지만 개인 사업 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 보니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흔쾌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진작 해보라고 했잖아. 그리고 아이 어릴 때 해야지. 곧 있으면 하연이도 어린이집 보내고 할 테니까.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애 챙기는 거 못할 짓이야. 우리 회사에도 워킹맘들 있는데 애 아프다고 연락 오면 눈치 보면서 반찬내는데 보기 안쓰럽더라. 그리고 그렇게 가면 또 직원들끼리 말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당신 나중에 회사 간다고 하면 어쩌나 고민이 됐는데 오히려 나는 당신이 개인 사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한번 시작해봐. 그렇게 저는 개인 사업장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계획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디저트 가게를 오픈할 거라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 후 시간이 날 때마다 자리를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 시어머니도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자랑하듯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나 봐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탐탁치 않다고 생각하셨죠. 예, 너 사업한다고 했다며? 애 낳을 때는 애 본다고 남편 케어 못했으면서 이제 애 좀 커서 남편 내조 좀 하려나 했더니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그리고 사업할 생각이면 차라리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회사나 다시 들어가라. 괜히 사업한다고 해서 돈이나 말아먹지 말고. 개나 소나 사업을 하는 줄 아니? 잘못 시작했다가 쪽박 차는 게 바로 사업이야. 그리고 그런 생각하는 시간에 아범이나 좀 챙겨라. 저번에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 남편 내조를 차려야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지. 그리고 사업 생각은 하지도 말아라. 차라리 다시 회사를 알아봐. 저도 회사를 알아볼까 했는데 애기 아빠가 저 디저트 만드는 것도 잘하고 애 키우면서 개인 사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회사 다니면서 애가 아프거나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예전에 제가 만든 빵 드시고는 맛있다고 좋아하셨었잖아요. 종종 저한테 다른 사람 선물할 거라고 만들어달라고 하시기도 했잖아요. 그거는 너가 그런 거 만들 줄 아는데 굳이 돈 들여서 사는 게 아까우니까 그런 거지. 네가 사업을 해본 애도 아니고 무슨 사업이야. 그게 한두 푼 들어가는 줄 아니? 아유, 나는 사업하는 거 반대야. 시어머니가 아시면 반대할 거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시어머니한테는 천천히 말하자고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벌써 말해버렸더라고요. 저한테 신혼 때부터 항상 본인 아들 내조 잘하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한두 살 먹은 애기도 아니고 뭘 그렇게 챙기라 하시는지. 시어머니가 반대하신다고 해도 계속해서 사업장을 알아보러 다녔었어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사업하지 말라고 말하고 가신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또 사업 접으라고 말하실 것 같아서 받지 말까 고민했지만 안 받으면 결국 집으로 찾아오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받았는데 제 인사도 듣기 전에 뜬금없이 자리 정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그때 가게 한다고 한 거 자리 정했어? 어디 계약한 곳 있니? 아직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디저트 가게다 보니 자리가 많이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동하기 편한 곳이나 근처에 주차장 있는 곳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곳 위주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요? 그래? 잘 됐다. 다름이 아니라 교회에 새로운 권사가 있는데 건물주라고 하지 뭐니. 이번에 1층에 임대했던 가게가 빠졌다고 하더라. 그래서 혹시 우리 며느리 거기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 그럼 공석도 안 생기고 본인도 좋으니 월세 좀 깎아준다더라. 아직 안 구했으면 내가 알아보라는 곳으로 해라. 갑자기 전화를 하셔서 같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서 디저트 가게를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하기도 했지만 우선 어떤 곳인지는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주소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직접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기도 하고 근처에 학교랑 주택가가 있더라고요. 직접 눈으로 보니 더 괜찮았어요. 그런데 괜히 시어머니 통해서 하면 나중에 생색낼 것 같아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1, 2주째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곳을 못 찾았거든요. 월세도 깎아주신다고 하셨고 시어머니 생색 정도야 받아들이자 생각했어요. 그렇게 건물주분을 만나서 계약을 진행하고 리모델링을 시작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에도 시어머니가 오셔서 생색을 내시더라고요. 거봐, 엄마 말 들으니까 다 잘 되잖아. 이렇게 좋은 곳이 어딨니? 그러니 나한테 더 잘해야지. 월세 깎은 만큼 나한테 용돈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이렇게 내가 말로 해야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센스가 없나 몰라. 어머니, 저희 대출 받아서 힘들게 생활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용돈 섭섭하지 않게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용돈 달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거절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하지만 당장 우리 가족이 살아야 하니 지금은 안 된다고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되더니 성을 내셨어요. 아주 말만 잘하지? 그러니까 너는 대출도 있는 애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 나는 걱정돼 죽겠다. 내 아들 돈 조금이라도 말아먹기만 해봐라. 이렇게 자리를 정하고 나니 정신없이 시간이 흐르더라고요. 오픈하고 나서 약 2주 정도는 정신이 없었어요. 개업발이라고 하나요? 남는 거 없이 다 파는 날이 많았어요. 정말 하루에 80만 원 정도 버니 진작 사업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2주가 지나가니 오는 사람들이 확 줄었어요. 그때 막 마스크 끼고 다니는 시기였어서 사람들이 외출을 잘 안 하니 저도 수입이 계속 줄더라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개업한 지 1~2달 정도 지났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수입이 안 나와서 저 스스로에게도 너무 실망한 상태였어요. 화도 나고 괜히 시작했다는 마음도 들었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남편이라도 안정적이게 고정 수입이 들어와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초반만 반짝 팔리고 계속 안 팔리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대출이 쌓이기 전에 정리해버릴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남편이 반대하더라고요. 사업하자마자 떼돈 버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당신이 지금 1년 한 것도 아니고 2달밖에 안 됐잖아. 요즘 사람들 외출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수익이 별로 없는 거야. 이 시기만 잘 지나가면 또 예전처럼 돈 많이 버는 날도 오겠지. 최소 1년은 하고 그만둘까 말까 고민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자기 회사에서도 오래 일해서 경력도 많으니까 사업 해볼 만큼 해보고 나중에 회사로 다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니까 우선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남편이 지지를 많이 해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힘내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조금씩 단골이 생기고 전화 주문이나 예약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오전에 만들어서 파는 것도 적지 않았지만 따로 예약 주문이 오는 것들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예약에 맞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계속 잘 됐던 것도 아니고 또 언제 안 팔리는 날이 생길지 몰라서 예약이 잡히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하다 보니 저는 주말이나 명절이 없었어요. 이번에도 명절인지 모르고 답례품 예약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명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계속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으니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일 때문에 그런 건데 시댁은 다른 날 가면 되는 거지. 다른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30분 거리에 있으니 나중에 편할 때 한번 인사드리러 가자. 이번엔 나랑 하윤이만 다녀올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할게. 그리고 당신도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고.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마음 편히 답례품 준비를 했어요.
오전에 작업을 다 한 후 점심이 되기 전에 배달을 보냈어요. 바쁘게 베이킹을 하다 보니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앉으려고 하는 순간 매장 안으로 누가 들어왔어요. 다시 일어서서 인사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남편이 잘 해결한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화가 나 보였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길래 다른 날도 아니고 명절에 시댁에 며느리가 안 올 수 있니? 이제는 내가 며느리 얼굴 보려고 움직여야 하니? 무슨 떼돈을 번다고 명절에 시댁에 오지도 않고 가게 문을 열어? 너 예약 없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집 오기 싫어서 그런 거니? 바쁘게 일하고 나서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저한테 짜증을 쏟아내셨어요. 다른 날 같았으면 저도 그냥 네네 했을 텐데 몸이 피곤한 상태라 그런지 맞받아치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거의 2주에 한 번씩 방문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시댁에 가기 싫었으면 그마저도 안 가고 맨날 일 핑계 댔겠죠. 그런데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니 명절인지도 모르고 예약 잡은 거예요. 지금 아등바등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더 섭섭하네요. 어머니가 매번 저한테 짜증을 내도 화 한 번 안 낸 제가 신경질적으로 받아치니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갑자기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서 저를 난감하게 만드셨어요. 그건 그렇고 너 상가 화장실은 잘 관리하고 있니? 이번에 너희 건물주인 만났는데 나한테 얼마나 하소연을 하든지 화장실이 어디에 있니? 한번 가서 좀 보자. 제가 쓰고 있는 화장실은 1층에 있는 상가 3곳이 같이 쓰고 있는 곳이었어요. 새 업체가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청소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정하는 도중에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고 결정이 났었죠. 다들 깨끗한 성격이라 화장실이 더럽다고는 한 번도 못 느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화장실 관련해서 얘기 들은 게 없었어요. 어리둥절한 상태로 어머님과 같이 화장실을 보러 갔어요. 예, 화장실 관리를 잘해야지. 집에서 현관이 중요하듯이 가게는 화장실이 중요한 거야. 이러니까 나한테 집주인이 말했겠지. 그리고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며느리 교육 잘 시키라더라. 건물주랑 나랑 뻔히 아는 사이인 거 알면서 너가 도대체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내가 그런 소리를 듣니? 그리고 화장실 좀 들어가서 봐봐라. 대충 둘러봤을 때는 더러워 보인다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라는 생각에 제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화장실 청소를 하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이번에는 제가 당번도 아니어서 시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제가 화장실 청소 당번이 아니에요. 저희 옆에 있는 핸드폰 가게가 이번 달에 맡아서 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잘 말해놓을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다 같이 쓰는데 누가 더 청소하면 덧나냐? 이왕 너가 들어간 김에 청소 좀 싹 하고 나와라. 그래야 나도 건물 주인한테 체면 좀 서지 않겠니? 아는 사람 건물이니까 더 신경 써야 하는데 너가 신경을 안 쓰니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청소 다 안 하면 문 안 열어줄 테니 빨리 청소해. 너무 당황했지만 우선 저도 같이 쓰는 공간이기도 하고 어머님 말씀이 틀리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냥 저를 골탕 먹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진짜 집주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봐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1시간 정도 일했나? 일어나려고 허리를 피는데 우두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께 청소 다 했다고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청소 당번인 다른 분이 화장실 상태를 보려고 들리셨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어른이 서 계시니 화장실에 사람이 있어서 기다리나 생각이 들었나 봐요. 하지만 화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어서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혹시 화장실 들어가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면 제가 화장실 청소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다른 사람이 청소하고 있으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곧 마무리 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서 일 보세요.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하니 그분이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제 얼굴을 보시더니 난처한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마디 하셨어요. 너는 내 얼굴 먹칠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화장실이 더러우면 누구 당번이네 하면서 따지지 말고 신경 써서 청소해라. 네가 좀 더 한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니. 다른 사람이 있는데 저를 깔보는 행동을 하셨어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핸드폰 가게 근처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우연히 건물주분을 만나서 화장실에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혹시 화장실 어떤 부분이 더러웠다고 느끼셨을까요? 1층 분들이랑 나름 번갈아 가면서 청소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저희 시어머니께 한마디 하셨다면서요. 죄송해요. 나름 신경 쓴다고 신경 쓴 건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알려주시면 제가 더 신경 써서 관리할게요. 이번 달 화장실 청소 담당이 저예요. 혹시 신경 좀 써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런데 건물주분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1층의 화장실은 다른 층보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순간 시어머니가 거짓말을 했구나란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날 며느리가 와서 시중도 안 들어서 화가 났는데 제가 일한다고 당당하게 본인 말에 토를 다니 골탕 먹이고 싶었겠죠. 역시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큰아이를 키우면서 가게 운영을 함께 병행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게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가게도 또한 제 딸아이 못지않게 제 자식처럼 생각했어요. 힘든 시기가 지나가서 그런지 이제 제법 단골들도 많이 생겼어요. 도저히 혼자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생을 뽑았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아르바이트생을 뽑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돈을 쓰고 싶어서 구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너는 돈도 많다. 네가 좀 더 부지런하게 일하면 될 것을. 요즘 인건비도 비싸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을 뽑고 이런 건 돈을 아껴야 부자가 되는 거야. 너 하는 거 보니까 부자 되긴 클렀다. 그리고 요즘 돈은 잘 버니? 이러다가 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아들이 잘난 며느리 둬서 고생이네. 어머니, 요즘 저희 디저트 가게가 잘 돼서 제가 사람을 안 구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저보다 월급이 많았는데 이제는 제가 더 많거든요. 아르바이트 월급을 줘도 남편보다 더 많이 버니 걱정하지 마세요. 역시 사람은 돈을 벌어야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 하더라도 저 스스로 돈이 없으니 말대답은 꿈도 못 꿨죠. 그런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니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남편만 잡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웃으면서 시어머니한테 따박따박 말대답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나 봐요. 남편이 저한테 시어머니한테 너무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당신 요즘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나름 당신 사업할 수 있는 자리도 소개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도 해주시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어머니 말씀에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고 그래? 어머니가 서운하시다고 연락하셨어. 가끔 우리 어머니가 심하게 대하실 때도 있지만 요즘에는 당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이번에도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당신이 너무하다면서 하소연하시더라. 들어보니 당신이 좀 너무하던데 엄마랑 안 볼 사이도 아니니까 그냥 좋게 좋게 넘겨. 당신도 알다시피 하루가 멀다 하고 내 가게에 오셔서 지적하시는 거 알잖아. 저번에는 아르바이트생을 왜 뽑냐고 뭐라고 하시질 않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어머니 항상 우리 가게 오셔서 먹기만 하고 돈도 안 내고 가셔서 어머니가 오면 홍보가 되는 게 아니라 적자야. 그래도 내가 시어머니니까 이해해야지 했는데
정도를 모르시잖아. 이번 달에만 어머님이 오셔서 쓰신 돈이 60만 원이 넘어. 그런데도 내가 너무하다는 거야? 아무래도 며느리가 일하는 가게다 보니 자랑하고 싶으셨나 보지. 그리고 나도 가운데서 난처하니까 그러지. 당신은 당신대로 나한테 짜증내지, 어머니는 또 어머니대로 나한테 당신 욕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그러지 말고 그냥 네네 해드려. 그럼 더 이상 말씀 안 하시잖아. 어이가 없었지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백수가 된 상황이 발생했어요. 다니던 회사가 다른 회사랑 인수합병이 될 거라는 소문은 있었지만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인가 보다 했는데 정말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을 거의 다 내보내더라고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제일 힘들 것 같아서 티를 내진 않았어요. 우리 회사가 이번에 다른 회사의 인수합병이 되면서 전 직원 물갈이 된다는 말이 있었거든. 그런데 솔직히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하기도 했었고 설마 나까지 내보내겠어? 했는데 이번에 정리해고되는 사람들 명단을 보니 내가 포함되어 있더라. 나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다음 달부터는 백수야. 우리 이제 어떡하냐? 남편이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게 되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 가게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전에 남편이 제가 자리 잡기 전에 도와줬던 것처럼 저도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럴 때 잠시 쉬어가는 거지. 당신은 잘못한 거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번 기회에 당신이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시간도 보내고 다시 재취업 준비하면 되지. 그리고 당신이 나 가게 시작할 때 응원해줬잖아. 이번에는 당신이 나 믿고 편하게 쉬어. 그래도 당신 와이프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버는 가게 사장이야.